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오늘은 이제 2022년도 이제 3회 이제 전기기사 전력공학 한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 문제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21번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1번.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됩니다. 자, 문제 21번이죠. 문제 21번. 문제 21번에서 물어본 것은 우리가 이제 피레기의 용어 문제인데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우리가 이 필기 문제에서는 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 이제 용어 문제로는 거의 탑을 달리기 때문에요.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레기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류가 즉 속류를 차단하는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무슨 값이다? 최고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이 최고값이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시료값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료값, 최대값 뭐 이런 이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교류는. 그래서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인데 그 이제 최고값이라고 해서 그 값이 아닌 이제 시료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 피레기는 모든 변압기랑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레기는 모든 변압기랑 이렇게 병렬 연결된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 피레기는 이제 동작 메커니즘을 보면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부도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즉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를 전 I 요 한전 전류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다가 낙뢰가 이 선로에 직격하고요. 즉 피레기 단자에 충격 방전계 시전압이 인가되면 피레기는 이 선로를 즉시 닫습니다. 그러면 피레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여기 회로를 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낙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한전 전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뇌전류가 같이 이 선로에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이 바로 어떻게 된다? 요 피레기를 통해서 전부 어떻게 된다? 이 대지로 방류되죠. 즉 뇌전류가 대지로 방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뇌 방전이 끝나면 즉 이 피레기 전격 전압이죠. 뇌 방전이 끝나면 지속되는 전류가 계속 있어요. 바로 무슨 전류다? 요 한전 전류를 말하고요. 요 지속되는 전류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피레기가 이렇게 차단해야지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되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는 이렇게 이 세 개의 동작 순서를 갖죠. 그렇죠? 순서가 이걸 전부 지가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이제 하게 되는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으로서 이 값은 시료값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 거기 보시면은 22번은 삼상 송전선로에 선간전압을 100kV,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을 1000kV 암페어라고 했을 때 선로의 리액턴스 1선당 100옴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결과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걸 물어봤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세 가지식으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요. 전류가 흐르고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고요. 두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10V 제곱에 P의 Z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식은 이때의 전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것은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 요 식은 100을 곱하시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때 이 10V 제곱의 P의 Z는요, 선간전압으로서 단위를 뭘로 보냐면 킬로볼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단위는 뭐가 된다?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식을 어떤 식을 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 후자식이 유리하죠. 그렇죠? 지금 문제도 이 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선간전압이 뭐가 된다? 100kV니까 10에다가 곱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0kV 암페어니까 그냥 1000 들어가시면 되죠. 왜냐하면 단위 자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이 얼마예요? 105 이렇게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건에서는 이제 리액턴스의 값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별도의 정의 없는 한 그냥 리액턴스와 임피던스가 이꼬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프로가 나오냐면 이 상태에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10%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 식은 나중에서 실기에서도 꼭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기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 식과 그 다음에 요 식이 있는데 주어지는 조건을 보고 뭘 해야 될지를 한번 그러니까 어떤 식을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 삼상 1회선 송전선로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전선로에 작용 정전 용량이 뭐래요? C, 이제 E가 되고요. 그냥 C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을 C1.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을 C2라고 했을 때 이때 C 또는 C1, C2와의 관계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 23번인데요. 23번 이렇게 이제 전기 방식이 주어지면서 삼상 몇 선식이냐면 3선식이라고 할게요. 삼상 3선식의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을 CN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삼상 3선, 송전선은 전선이 몇 선이에요? 이렇게 3선이죠. 우리 송전선은 전선이 몇 선이냐면 이렇게 3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위에 이 전선의 전압을 저는 VA라 가정해 보고 그 다음에 중간 것을 VB 그 다음에 맨 아래 것을 VC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자, 이렇게 대지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선의 전압이 존재하면, 무조건 이 전선과 대지 간에 뭐가 나타나면,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CS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VB도 그렇고, 그 다음에 VC도 이렇게 CS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하나가 선과 선 사이에도 나타나요. 즉 이렇게 선과 선 사이에도 요 두 놈 간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CM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대지 정전 용량과 흔히 말하는 선간 정전 용량이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두 놈이요. 한 놈은 대지 정전 용량은 우리가 이렇게 Y 결선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은 델타 결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Y 델타가 이 공전을 할 경우는 한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Y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VA, VB, VC라 가정했을 때 요 델타 결선된 델타 결선된 것을 이렇게 다시 Y 결선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게 되면 정전 용량의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 3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cm, 그 다음에 3cm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하나의 값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 하나의 값.
그렇죠? 그래서 작용 이제 삼선식의 이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을 이용해서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하면 요놈은 우리가 CS 플러스 뭐가 된다? 3CM이 된다는 거. 이때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처럼 용어만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CS는 바로 뭘 말한다? 대지 정전 용량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CM은 바로 뭐가 된다? 선간 정전 용량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이제 이 작용 정전 용량을 C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간 정전 용량을 C1. 그렇죠? C1이라고 했죠. 선간, 대지, 이거 낚시 문제네. 그렇죠? 대지 정전 용량을 C2,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을 3C1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이제 2번이네요, 2번. 그렇죠? 2번. 그래서 이렇게 23번은 2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공식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선로에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지 정전 용량과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좀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24번인데 이 문제는 좀 제가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21번, 22번, 23번 모두 맞추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2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24번. 보시면 송전선로의 수전단을 개방할 경우에 송전단 전류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단 송전단 전압을 VS, 선로의 임피던스를 Z, 선로의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에 이것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로에 이제 이 전파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송전단 전압을 우리는 VS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류를 IS라고 했어요. 장거리 송전선로에도 이제 4단자 정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해보면 여러분들 원래 A의 ER 플러스 B의 IR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코사인 하이퍼블릭 이제 라운드 L의 ER에 VR이라고 할게요. 이것은 그 다음에 Z의 사인 하이퍼블릭 라운드 L의 IR 되겠습니다. 이걸 표현해보면 그 다음에 IS는 Z 오메가 분의 1의 사인의 하이퍼블릭 라운드 L의 VR에 우리가 AD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블릭 라운드 L의 이제 I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금 알면서까지 들어가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격이 있죠. 어쨌든 세모인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거기 보면 수전단을 개방할 경우에 뭐가 되냐면 이 IS는 얼마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전단을 개방한다고 여기서는 이제 이 선로의 임피던스를 Z라고 했었죠. Z. 일단 뭐 요거 그냥 제가 요 표현대로 할게요. 뭐 Z 오메가를 썼어야 되는데 똑같이 표현해줘야죠. Z. 자, Z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랬을 때 수전단을 개방하면 우리가 요놈 값이 제로가 돼요. 요놈 값이 제로가 되죠. 그럼 이때 풀이를 한번 보세요. 이때 우리가 먼저 요 식에서 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일단 제로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전단 개방하면 IR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제가 하긴 하지만요,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이 이제 요 값인데 요 값을 위의 값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바로 VR은 거기 보면 뜬금없이 VR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라운드 L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VR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라운드 L에 뭐가 된다? V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여기다가 집어 여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IS는 여기다 해볼까? IS는 Z1분의 1에다가요 사인 하이퍼볼릭 라운드 L에다가 VR이 뭐예요?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 라운드 L에 뭐가 된다? VS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보면 뜬금없이 여기서 탄젠트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라운드 L에 사인 하이퍼볼릭 라운드 L은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Z1분의 1에 요걸 이렇게 올릴게요. 식을 좀 이쁘게. VS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라운드 L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이 Z는 특성 임피던스고요. 이제 이 라운드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파정수대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지금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걸 바꿔보는 거예요. 요 놈은 즉 Z는 루트 Y분의 Z의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 흔히 말하는 요놈은 전파정수죠. ZY의 표현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ZY의 거꾸로 돼야 되죠. 요놈은 그래서 요놈은 루트 Z의 Y에다가 그 다음에 VS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제 이 ZY에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VS 요 이제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요 표현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이게 그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1번.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파정수가 되고요. 요게 특성 임피던스가 돼요. 그래서 먼저 무브화 시험, 이게 딱 사실 무브화 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무브화 시험이 아니라 이제 단락 시험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또 요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얻는 건데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 정도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4번은 이제 크게 의를 두지 마셔라.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제5고조파 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에 이제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보시면 25번이죠. 직렬 뭐가 된다?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이 직렬 리액터는 우리가 콘덴서의 부속 설비죠. 그래서 이 직렬 리액터의 그 이제 설치 목적은 뭐예요? 제5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공진식을 기억해야 돼요. 공직이라고 썼네. 공진식이 되겠죠? 공진식. 이것은 이 N 오메가 L은요. N 오메가 L은 N 오메가의 C분의 1이다. 이때 N은 고조파 차수를 말합니다. 고조파 차수. 고조파 차수를 말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이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공진식이죠. 이때 n에 5가 이제 이 해당이 이제 이 대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오메가 L은 5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 L은 뭐예요? 오메가 L은 자 내리면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오메가 L은 바로 뭐예요? 직렬 리액터 용량을 말하고 오메가 C는 뭐가 된다? 투입되는 콘덴서 용량이므로 저는 그냥 이 오메가 L을 XL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XL은 자, 이거는 이제 0.04예요. 0.04. 오메가 C분의 1은 XC와 같으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렬 리액터 용량을 선정할 때에는 이 직렬 리액터 용량을 선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론상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 잡아준다? 4% 잡아줘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개통에 적용을 할 때는 4%가 아니라 몇 프로 잡아주냐면 6% 잡아줍니다. 보통 5에서 6%라고 하는데 6%라고 보시면 돼요. 6% 선정.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통의 주파수가 변동되는 걸 고려해서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잡아줘도 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딱 요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제5구조파를 이제 억제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이제 유도성 리액탄스 값으로 적당한 건데 지금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이론적인 건지 실제인지. 근데 어차피 지금 4%가 없죠. 그래서 6%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는지 언급을 줄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이제 하나를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5번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자, 26번 볼게요. SF6 가스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이제 틀린 거. 네, 자, 좀 지워볼까요? 26번. SF6 가스에 대한 이제 차단기의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26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F6 가스의 성질이죠. 자, 이렇게 잘 물어봐요. 이 가스는 첫 번째가 무색하고요. 무색해요. 색깔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취. 그 다음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 문제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무해를 유독하다고 나와요. 무독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아니죠. 그러니까 유독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연성이에요. 불이 안 붙는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절연 내력이 커요. 보편적으로 일반 공기의 2배에서 3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호 능력이 우수합니다. 공기의 100배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틀린 거죠. 네, SF6 가스는 절연 내력이 공기보다 커요.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폐 시의 소음이 작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리 고장에 따른 그 가혹한 재기 전압에 대해서도 좋은 점은 사실 다 갖고 있어요. 우수하고요. 네 번째, 아크에 의해서 SF6 가스가 분해되어 유독가스가 아니고요. 무해하다고요. 이 가스는, 이 SF6 가스, 이제 흔히 말하는 게스 차단기죠. 게스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이렇게 이제 밀폐 구조로서요. 내부에 우리가 SF6 가스를 충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아크를요, 이 SF6 가스는 전자 친화력이 강하대요. 그냥 다 흡수해버린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6번은 잘못된 거죠.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 몇 번이냐면 7번 보겠습니다. 27번.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요. 보면 좀 이런 문제가 최근에 좀 보이니까 방법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저는 이렇게 세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단자 정수를 갖는 두 개의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합성 4단자 정수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로예요. 자, 이렇게 A1, B1, C1, D1의 정수를 갖는 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A2,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C2, D2의 정수를 갖는 놈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요. 직렬로. 그럼 이때 이제 이제 4단자 정수를 구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A0, 그 다음에 합성한 것을 A0, B0, C0, D0라 가정했을 때, 이것은 자, A1의 B1, 그 다음에 C의 D1이 되고요. 요 놈은 A2의 B2의 C의 C2의 D2가 된다.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0 한번 구해볼까요? A0는 자, 요렇게 곱하는 거죠. 아유. C2가 되죠. A0는 이제 이걸 요렇게 곱하고요.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문제 뭐냐면 A1에다가 A2를 곱해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B1에다가 뭐가 된다? C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A1, A2 플러스 B1의 C2가 돼요. 다 보면 이제 A1, A2는 다 맞는데 여기서 좀 갈리네요. B1의 C2니까 2번, 3번이 나가리 되네요. 그쵸? 예. 자, 그다음에 B0 볼까요? B0. 요게 그냥 마냥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해볼 만하죠. B0는 요 값에다가 B0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게 A0고요. B0는 요 값에다가 뭐예요? 이번에는 요걸 곱한 다음에 요 값에다가 요걸 곱해갖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볼게요. B0는 A1에다가 B2죠. A1에다가 B2를 곱한 다음에, 그렇죠? 플러스 B1에 뭐가 된다? D2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여기 곱하기, 앞에는 곱하기로 해놓을게요. 똑같은 얘기죠. A1에 뭐가 된다? B2 플러스, 그 다음에 B1에 D2가 되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1번과 4번인데, 여기서 답이 결정되네요. 뭐냐면, 정답은 이제 1번이네요. 그쵸? 뭐, 기왕 한 김에, 이제 C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0는 여기다 해볼게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게요. C0는 똑같아요. 자, 요걸 C0라고 해보면, C0는 요 놈에다가 요 놈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요 놈 곱한 값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C0는 C1에 A2를 곱한 값에다가 그 다음에 D1에 뭐가 된다? C2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C1에 A2 플러스 D1에 C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 A2의 C1, 그 다음에 C2의 D1 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D0죠. D0. 그러면 D0는 자 보세요. D0는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죠. D0는 요거에다가 뭐예요? 요거 곱하고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0는 C1에 곱하기 B2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D1에다가 D2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C1에 B2에다가 플러스 D1에 D2가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C1에 뭐가 된다? B2에 이제 C1에 요거죠. 그 다음에 D1, D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볼 수 있으면은 좀 하면 좋은데요. 야, 이거 좀 지금 나는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지금은 그냥 이게 임박한 시점이면 버려지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 1번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좀 이제 허락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마지막에 건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해도 이제 늦지 않죠. 시간이 보통 필기는 모자르진 않아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연가를 해도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28번. 연가죠, 연가. 연가라는 건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선로의 전체 길이를 선로의 전체 길이를 3등분해서 선로의 전체 길이를 3등분해서 각상에 뭘 바꾼다? 접속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연가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선로 정수,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로 정수의 평형을 기하기 위해서요. 선로 정수의 평형을 기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효과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도장애가 경감됩니다. 유도장애가 작아져요. 경감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로의 그 직렬공진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네, 요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연가를 해도 그 이제 효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직렬공진 방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통신선의 유도장애 감소. 경감된다는 말이랑 이제 감소된 말이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로정수의 평형. 작용 정전 용량이 감소된다고는요,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직렬공진 이제 소리액터 접지랑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정답은 뭐가 되냐면 이제 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이것은 발전 문제지만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잘 물어봐요. 첨두부하용으로서 적합한 발전이에요. 첨두부하.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발전에서 첨두부하에 적합한 것은 양수식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첨두부하는 피크, 최대 부하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양수식 발전은 기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부저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이렇게 상부저수지와 뭐가 있냐면 하부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낮에는 전력이 모질하고 밤에는 전력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잉여 전력이 남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밤에 전력이 남으면 이 남는 잉여 전력을 갖고 이 하부에 있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부로 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력이 모질할 때 다시 어떻게 한다? 상부의 물을 하부로 이제 낙차시켜갖고 발전을 하죠. 그래서 양수식 발전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첨두부하에 적합합니다. 양수식 발전은 어디에 적합하다? 첨두부하에 적합합니다. 또 하나가 연간 발전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어요. 연간 발전 비용의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좀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양수식 발전이랑 닮은 기력 발전이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로 뭐냐면 가스터빈이에요. 네,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물론 당연히 같이 두 개가 동시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 30번 볼게요. 설비 A가 150kW, 수용률이 0.5, 설비 B가 250kW, 수용률이 0.8인 이제 이 부하가 있고요. 이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였대요. 합성 최대 전력이 235였을 때 부등률은 얼마인가? 꼭 하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30번. 네. 30번은 뭐가 되냐면 이제 부등률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부등률인데 이것은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눈다?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죠. 이 값은 률인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인데 개개의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구하면 돼요. A 수용가는 지금 설비 용량이 150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률이 0.5예요. 이렇게 하면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나오고요. B 수용가는 설비 용량이 250에 수용률이 0.8이에요. 이들을 더한 값이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이고요. 이들을 합성하면 235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17이 나온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꼭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자, 바로 가보자. 통신선과 병행한 60Hz의 이제 삼상 송전선 이제 1회선이 이제 일선 지락이 발생해서 110A 이제 암페어의 영상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이때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은 단 영상 전류는 송전선로의 전체에 걸쳐 그 크기가 같고요. 통신선과 송전선의 상호 인덕턴스는 0.05 조심하죠. mH/km. 양 선로의 평행 길이는 55km다. 우리가 말하는 전자 유도 전압이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자 유도 전압 이 M은 마이너스 J 오메가의 M의 L에 뭐가 된다? 3I0가 되겠습니다. 이때 크기를 구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J 이제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오메가는 2파이에 주파수가 뭐가 된다? 60이 되죠. 이때 이 M이 뭐예요?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인데 요 상호 인덕턴스가 지금 0.005예요. 단위가 뭐가 돼요? 이제 미리 헬리죠. 마이크로가 아니라 미리 헬리고요. 그 다음에 이 L 요게 바로 뭐가 된다? 평행 길이죠. 요게 55가 되고요. 요 자체가 이제 킬로미터 기준하기 때문에 이걸 펼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영상 전류가 얼마예요? 110A가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게 오메가가 되고요. 그쵸? 요게 뭐가 된다? M이 되고 요게 L이 되고 뭐예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3I0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면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단상 2선식에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줄의 저항. 자, 단상 2선식을 밑줄 쳐주시고요. 전선 한 줄의 저항 밑줄 쳐주실래요? 예. 조건에서 이제 이 전선 한 줄의 저항은 0.15고 리액턴스는 0.25예요. 문제에서 부하는 무유도성이라는 건 이제 이 역률이 1이란 뜻이에요. 자, 이때 100V에 3kW의 급전점의 전압은 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상 2선식이라고 주어지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단상 2선식이라고 주어지면서 전선의 한 선 또는 한 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항이나 X가 주어지면 우리가 아는 전압 강화식에다가 흔히 말하는 E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라는 이 전압 강화식에 몇 배를 해줘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 물어본 건 뭐예요? 급전점의 전압이니까 송전단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전압 강하를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상 이선식으로서 전선 한 선 또는 한 줄에 어떤 값이 주어지면 여기에 몇 배 해줘야 된다? 2배 해주는 거예요. 단상 이선식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유도성이기 때문에 애초에 요 값이 역률이 1이면요 사인은 제로죠. 이게 1이면 그냥 IR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펼쳐보면 VR 플러스 2배의 IR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VR이 지금 얼마냐면 100V가 되고요. 2배. 전류는 V분의 P예요. 단상 이선식이잖아요. 그러면 100에다가 그쵸? 3 곱하기 3kg니까 10의 3승에 저항이 얼마예요? 이제 0. 뭐가 된다? 1호가 되죠. 그쵸? 예, 뭐 여기 어차피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이걸 값을 살려야 되지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드리면 뭐가 되냐면 109V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대략 이제 110V 이렇게 되겠네요. 자, 33번. 자, 원자력 발전소에 그 냉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건데, 이것도 원자력 발전도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보면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은 제어제만 크고요. 나머지는 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33번인데 이 냉각제의 이제 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제 중성자의 흡수 이제 이 단면적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요거 뭐냐면 열 용량이 커야 되는데 열 용량이 적을 것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냉각제로서는 열 용량이 클 것인데 열 용량이 작을 것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이제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좀 이것도 좀 저는 이제 세모 좀 칠게요. 왜냐하면 좀 원자력 발전 자체가 이제 출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편이라서 뭐 방사능을 띠기 어려울 것, 비열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대신 본다면 요거 하나는 보시면 좋습니다. 냉각제는 열 용량이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34번.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의 반지름을 R,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라 했을 때 이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등가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복도체 방식에서 작용 인덕턴스 이제 L을 구하라고 한다면 0.05에 이것을 도체수로 나눠주고요.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이제 R분지, 이제 원래 R분지 D였었죠. 근데 여기가 R2의 프라임에 D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N은 소도체 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R2의 프라임은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등가 반지름이 돼요. 이 등가 반지름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에 n에다가 r에 s에 n-1의 형태꼴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때 r은 뭐냐면 r은 소도체의 반지름을 말해요. 그 다음에 s는 소도체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도체라고 지금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도체 자체가 이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가 되냐면 이 소도체의 반지름이 R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도체 간의 거리는
자, 요 놈도 반지름 이제 이렇게 R 있겠죠?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S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소도체 간의 거리죠. 그래서 요때 등가 반지름 요 N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다가 이제 소도체 수가 이제 두 개라면 여기가 2에 R에 S죠.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봐야 의미 없는데 루트는 이미 2분의 1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2를 해봐야.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1번 되겠습니다. 자, 35번 볼게요. 다음 중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네. 자, 여기다 해볼까요? 자, 우리 가공지선의 목적인데요. 네. 가공지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지물의 최상단에 항상 설치가 되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꽃갈콘이 하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피복이 없는 선이 하나 더 가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죠. 요것은 첫 번째가 뇌격시에 우리가 뭘 보호한다? 전선로를 보호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놈이 지금 차폐선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장애를 경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전유도나 전자유도에 대한 차폐 효과가 있어요. 정전유도, 그 다음에 전자유도에 대한 이제 이 경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전압 강화 방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36번이죠. 3상 3선식 송전선로가 있다. 이때 전선 한 가닥은 10옴, 수전단의 선간전압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하는 역률이 지워버릴게요. 부하는 역률이 0.8이고요. 전압 강화율 5% 밑줄 쳐주시고 이 송전선로는 대략 얼마의 전압을 수전할 수 있는가라고 해요. 그래서 36번인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냐면 수전단 전력을 물어본 겁니다. 수전단 전력은 우리가 루트 3에다가요. 수전단 전압의 역률과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 그 36번은 풀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조금 별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고요. 저처럼 하셔도 똑같아요. 뭐냐면 좀 이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나요? 예. 전압 강하율이라고 주어졌죠? 밑줄 좀 쳐주실래요? 이렇게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이 주어지면 우리는 전압 강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에서 수전단 뺀 다음에 수전단 나누고요. 백분율 처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가 수전단 전압 이제 전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전압 강하율을 통해서 전압 강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전단이 이제 60이고요. 전압 강하율은 5죠. 그럼 저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100을 나눠갖고 0.05는 송전단에다가 수전단이 60이죠. 60 되겠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죠? 0.05 곱하기 60은 뭐예요? 송 마이너스 60이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3이 될 테고 송전단 전압은 63인가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전압 강화를 알 수 있어요. 송전단에서 수전단 빼는 거죠. 그러면 63에서 60을 빼면 뭐가 된다? 3이 전압 강화인데 문제는 이건 킬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전압 강화는 뭐예요? 루트 3에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돼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이때 i는 루트 3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이제 이 전압 강압이 3kg니까 3000이죠. 3000에 루트 3에 저항이 얼마냐면 이제 10이고요. 역률이 0.8이에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20, 그 다음에 무효분이 0.6이죠. 이렇게 하면 이때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86.6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전압이 60이죠. 60 곱하기 10의 3승에 전류가 86.6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였냐면 0.8이죠. 마지막에 이제 킬로와트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7200이 나와요. 네, 이렇게. 네, 우리 저자분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 식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전압 강화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식이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좀 봐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37번. 예. 자, 보시면 거기 수전단을 단락해서 본 송전단의 임피던스가 300ohm이고요. 수전단을 개방해서 본 이제 송전단에서 본 어드미턴스가 1.87ohm래요. 예, 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 우리가 말하는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Z가 되고요. 이것은 루트 C분의 뭐가 된다? L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특성 임피던스라는 건 진행파의 전압과 전류의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선로의 길이와 좀 무관한 특성을 갖죠. 그럼 자, 이렇게 보면 루트에 지금 C가 얼마냐면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그 다음에 L이 얼마냐면 300ohm이에요. 그렇죠? 요거 이제 요걸로 봐야 되겠네요. 요거 그렇죠? 임피던스랑 어드미턴스로 나왔네. 그렇죠? 어드미턴스가 지금 얼마였냐면 1.875.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얼마였냐면 이제 300이죠. 그래서 요거 두드리면 400원.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반드시 맞춰야 돼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의 기본이에요. 절연협조라고 하는데요. 코디네이션, 뭐 이제 인슐레이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절연협조는 피레기 제한전압이 기준이 돼요. 자, 원래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나 기구, 이 애자 등이요, 상호 적당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이 절연 설계를 합리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한 것이에요.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절연의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한 것을 우리는 절연협조라고 합니다.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기서는 요거 물어본 거죠. 절연협조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피레기 제한전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39번 볼게요. 3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부하의 급전시 또는 정전시 조작 방법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원 측이 이렇게 있고요. 전원 측에 이렇게 이 DS 단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단로기 후단에 뭐가 있다? 이렇게 여기가 부하죠. 차단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는 기억합시다. 뭐냐면 이 단로기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DS 단로기죠. 단로기는 뭐만 할 수 있다? 무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단로기를 개폐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무부하 상태여야 돼요.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단로기를 개폐하려면 이걸 조작한다고 그래요. 단로기를 개폐하려면 차단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돼요. 즉 오프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정전만 볼게요. 정전. 여러분들 정전이라는 건 지금 살아있는 상태의 이 전원을 내가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얘도 온돼 있고 얘도 뭐예요? 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걸 정전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를 조작하려면 무조건 얘는 오프되어야 된다며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12를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DS를 오프시켜야죠. 그렇죠? 요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39번에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죠. 정전 시에는 DS, 12 DS 순이다. 3번이죠, 3번. 그럼 한번 급전도 한번 볼까요? 급전? 기왕 뭐 나왔으니까. 급전은 뭐예요? 다시 전원을 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요 상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전원이 차단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 달로기를 먼저 조작하려면 얘가 항상 무보화 상태여야 되니까 DS 먼저 온이네요. 그 다음에 12 온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달로기를 조작하려면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이 차단기는 열려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9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고요. 라스트 40번이죠. 네, 40번. 변전소에 비접지식 선로 밑줄 선로에 접지 보호용으로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건데요. ZCT가 됩니다. ZCT 영상 전류기가 돼요. 영상 전류기. 그래서 이 ZCT는 비접지 회로에 지락시에 영상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3번. 간단히 보면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를 분류해서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 공급하고요. GPT는 영상 전류가 아니라 영상 전압을 검출하죠. ZCT 맞고 이제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계기나 계전기에 공급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세모 쳐들었던 거 제외하고는 다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24번이나 그 다음에 27번, 그 다음에 저는 요 33번 정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2년도 3회 이제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요. 이제 이 보시는 그 시점으로 이제 목표를 하시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이제 합격을 기원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